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무슨 아치들이 막 시장을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이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 그러면 금리는 안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다 팔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대표님,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 같은 거 있을까요? 대표님, 이번 주 시장 되게 어려웠는데 언제까지 이런 시장 계속 지속될까요? 야, 그래도 반등 나와준 게 어디냐. 땡큐지. 그쵸. 일단 이번 주로 돌아보면 참 긴 한 주였다. 그렇게 총평에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장중에는 종목들 쳐다보고 뭐 이제 섹터에 나온 리포트 읽고 이 시간보다 기재부 장관 찾아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 나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하는 거 보니까 진정한 빌런은 결국 기재부 장관이었구나. 경제부총리가 빌런이었네.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한 주였다. 그리고 그분이 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말하면 그 주식에 대한 그 사상 자체가 완전히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에 정반대에 서 있구나. 그러니 이것도 시간 좀 걸리겠다. 그러니까 50억이든 10억이든 가장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야. 뭐 어려운 결정이라고 그걸 갖다가 지금 시간을 질질 끄니까 질질 끌면 끌수록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열받아서 다 팔고 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이슈보다 이번 주 한 주는 진짜 이례적으로 국내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대로 가는 시장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센티가 지배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팩트의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그 기사가 또 사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기사가 아니라 나 이미 3월달에 봤던 기사야 그거. 똑같은 내용. 재탕이에요? 그 웨스트하우스랑 이제 그 계약 체결 내용. 그게 이번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그저께 그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만들어내요. 근데 또 같은 팩트를 가지고 다음 날은 또 좋은 얘기만 나와. 첫날은 안 좋은 얘기 막 불공정 계약을 했다, 우리 뒤통수 맞았다, 우리 앞으로 뭐 딴 데도 진출 못한다, 유럽 시장 다 포기해야 된다, 50년 동안 노예 계약 맞았다, 계속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쏟아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원전 관련주 다 폭락을 만들어내.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똑같은 팩트잖아. 근데 계속 호재성 내용만 나오는 거야. 미국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속된 말로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무슨 아치들이 막 시장을 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이제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다음 주는 사실 우리 시장의 이슈보다는 미국장에서 나올 이슈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해. 이번에 그 PPI가 물가가 상당히 세게 탁 나왔단 말이야. 월마트 실적도 보니까 관세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닝 미스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어, 월마트가. 결과적으로는 실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제 관세 영향이.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두 달 안에 CPI도 당연히 급등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 거의 뭐 80%였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로 훅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부분인데, 또 하필이면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잭슨홀에서. 그럼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뭔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시장이 그냥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어? 파월 의장은 시장에 힌트를 안 주려고 말을 할 거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거거든. 근데 그 뉘앙스, 말투, 표정, 몸짓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해버려, 시장은 무조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파월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라고 하면 오늘 밤에 당장 미국장은 폭락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한 번 더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월요일 날 꺾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이제 다음 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국내 시장에 좀 집중해서 봤던 한 주였다면,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시장 이슈를 보면서 아마 그거에 영향받는 한국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만에 하나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러면 그냥 일단 보유야. 왜냐면 미국 시장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다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다시 또 한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해두고 감안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다 팔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다 팔고 도망갈 필요까지 있냐. 그 상황 보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놨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또. 만약에 금리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빠져. 그럼 어느 적정 수준을 딱 그어놓고 적정 수준 아래로 빠지면 이건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현금이 있어야지 들어가지. 그래서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냥 저가 매수할 타이밍만 보면 되는 거고, 현금이 없이 주식만 꽉 채워 있으면 빠르게 어느 정도 현금하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대표님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 같은 거 있을까요?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는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이번에 경제사절단 보게 되면 거의 대기업 총수들 다 붙어 있어. 다 같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고려아연도 포함이 됐어. 고려아연도 미국과 뭔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조선주나 원전이나 얘네들은 당연히 경제사절단에 다 포함되겠지. 뭐 현대차,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거는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소식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 회사도 들어가 있네? 라는 거. 그런 것도 좀 봐줘야 되겠지. 그러면 고려아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경제사절단에. 고려아연은 왜 그럴까? 라고 찾아보니까 또 무슨 뭐 연료 전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과 뭔가 엮인 게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좀 신선하잖아. 그러면 그러네. 뭐 이제 바이앤홀딩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을 봐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다음 주는 고려아연 쪽으로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어.